1년에 단 한 번 모집을 하는데 카페, 단톡방 월 3만원 수준이에요. 매일 부동산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무제한 상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취임 100일 기자 회견. 자, 여기서 투기 마그 집값 대책 끊임없이 내놓겠다. 그런데 후보 시절에 부동산 정책 손댈 때마다 문제된다. 가급적 안 건드리겠다. 너무나 상반된. 한 3개월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 가격을 올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주거 비용을 가중하게 만들어서 소비의 여력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에게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과 수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 생각나지 않나요?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네, 투기와 전쟁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정책 칭찬도 비난도 없으니 잘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딱 생각이 났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감도 똑같습니다. 이 이후의 결과는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우린 다들 해봤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윤통, 우파 정권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파 정권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지금 개떡상하고 있죠. 이런 흐름도 정말 똑같습니다. 예전에 촛불 집회 때, 윤통 맞불 집회 때도 그때도 매수 타이밍이었죠.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 흐름도 같겠지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은 풀려요. 또 공급도 없고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고 규제 반복되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떡상하고 과거처럼 반복될 겁니다. 지금도 난리입니다. 엄마 서울 집값 또 올랐대. 어떻게 성동, 광진, 마포 상승폭 커졌다. 이미 서울 부동산 시장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 미쳐 날뛰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 한번 가보신 분들은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너무 뜨거워요. 이러면 규제 나오거든요. 100% 나와요. 마포는 평당 이미 1억이죠. 당장은 생 규제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본격적인 부동산 조직이 부동산 규제, 빡센 규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개 높다. 현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부동산 규제를 세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후보 시절에 부동산에 대해서 우클릭을 했듯이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그럼 6월 이후 엄청난 부동산 규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2026년 이후로 선거가 없어요. 총선 2028년이거든요. 2년 동안 선거가 없어. 그럼 규제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과연 규제가 얼마나 나올까? 2년 동안. 문정부 때 5년간 28번 나왔거든요. 과연 얼마나 나올지 지켜보시죠. 잦은 규제의 문제는 집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니까 무주택자들이 조급해져. 언제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번 규제 나오면 더 못 사? 이게 학습효과가 돼버리면은 집을 살 생각도 없는 무주택자들도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올라간다니까? 오버슈팅 하는 거야. 변동성을 키워요. 올라간 만큼 하락할 수도 있어요. 매수자도 부담이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야.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되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회는 있다. 일단 당장 내년 1월에서 4월까지는 급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 기간이 내년 초 대거 종료될 예정입니다. 2018년 4월. 그때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12월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내놨죠. 그래서 4월 전까지 등록을 해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4월까지 엄청난 임대사업자들이 대거 양산이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게 내년 4월에 끝나요. 의무 임대 기간이. 그러면은 팍팍 벼르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건을 다 내놓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출회되겠죠. 또한 서울 곳곳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양도세 중과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역시 내년 5월을 끝으로 종료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죠. 그럼 수도권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이전 매도를 서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중과가 30%야. 최고세율이 82.5%예요. 안 팔면 종부세 때려맞고 팔면은 양도세로 때려맞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내년 5월 이전에 처분해야 되겠다. 분명히 생길 겁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의무 임대 종료만 손꼽아 기다리며 그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또란치로 옮기려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양극화는 쉽게 해줘도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중상급지도 옮기는 갈 겁니다. 왜냐면 돈은 많이 풀리고 공급은 적고 그럴 테니까. 아무튼 내년 5월 이후에는 매물 다 잠기겠죠. 양도세 중과가 되는 순간 그때는 못 팝니다. 매물 다 잠기고 떡상하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2018년 4월 이후 9월까지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도도강 금강구가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야말로 미친듯이 올랐어요. 1%에서 매주 2% 올랐어요. 주간 상승률이.
그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 4월 금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거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9월에서 10, 11, 12, 1, 2, 2월까지라고 한다고 하면 5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오를지 몰라요. 이게 함정이야. 개떡상에서 한 10억 오르고 3억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인지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본진이 없다 하면은 사야 돼. 나는 한번 4848 사이드 투자를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은 타이밍을 봐도 괜찮습니다. 본진은 타이밍 보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살려는 게 본진이 아니야. 한 채 더 살 거야. 그럼 타이밍 봐도 돼. 그거는.